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 상품 종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보험, 우리 저축성 상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의 사망보험금은요,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겠죠. 우리 변액종신은 기본보험금에 변동보험금을 더해줬는데요. 이 변액연금은 변동보험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거를 그냥 더해주는 가산 지급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사망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 요거를 그대로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얘는 사망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계약자 적립금은 매일 달라지니까 얘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밑에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어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변액종신의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고 생존을 해서 연금 개시 시점에 도래가 되면 그때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거고요. 자,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 운용 방법인데요. 운용을 쭉 하다가 이제 연금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금 개시 이후에 만약에 변액으로 계속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시 시점에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다 옮겨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뭐냐면 공시이율 적용형이에요. 요거는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용을 하냐면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변액을 하는 이유가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거 아닌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60에서 65세 사이에 연금 개시가 된다고 하면 평균 수명만 계산하더라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살 텐데 그러면 그 연금액이 20년, 30년 지나가는 동안 실질 가치 보전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손해가 나도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변액으로 운영해줘. 그래서 투자 성과를 연금에 더해줘.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액 연금형 또는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수익에 기초한 연금. 연금이 어떤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연금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실질 가치 보전을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요거를 좀 혼합해서 일부만 실적 배당한다든지 실적 배당하더라도 최저 연금액을 보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문제 볼게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은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요게 지금 틀린 거고요.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은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죠.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변액연금의 최저 보증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의 첫 번째 최저 보증은 GMDB. 변액연금은 저축성 상품이죠. 최저 보증 어디까지 해주죠? 원금,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하겠죠.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기납입보험료와 계약자 적립금과 기본사망보험금 더한 거 비교하죠. 비교해서 큰 걸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어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형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GMDB는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GMAB를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지문들 여러분이 유념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요거는 이제 accumulation benefit, 연금 적립금을 우리가 보증하는 것이죠. 연금 개시 이후에 일정 수준, 어느 수준까지예요?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연금 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이 가능해요. 자, 밑에 보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할 경우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가 됐고 연금 개시가 됐다.
근데 제가 GMAB를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적립금은 쭉 최소 어디까지?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의 가입은 가능하다. 즉 얘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GMAB 보증비용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증비용을 내더라도 최저보증을 받겠다. 또는 나는 최저보증 안 받는 대신에 보증비용도 안 내겠다.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중도 해지 또는 GMAB 미보증형을 선택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1보험기간 연금 개시 전까지는 언제 사망하더라도 우리 GMDB 해주죠. GMDB는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보험료까지요. 그리고 연금 개시가 되면 뭐 해주죠? GMAB 해주죠.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보험료까지요. 그러면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든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을 받든 중간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기납입보험료는 보장받을 수 있는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GMAB를 선택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위험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증 기능이 강화된 형태가 주로 판매가 되고 있죠. 2008년도에 만약에 미보증형을 선택했다면 연금 받으실 때 연금 적립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보증 형태의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다양한 최저 보증 옵션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죠. 중도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은 가능하죠. 자, 연금보험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했다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GMAB 뭐예요?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능하죠. 사망보증도 가능하고 적립금 보증도 가능하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공시이율 운용형으로 선택하게 되면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고 싶다. 이러면 변액 연금 운용으로 계속해서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죠. 최근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런 납입의 유연성이 부여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유니버셜이 아니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중도 인출도 가능한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타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뭐 해주죠? 최저보증, GMDB 해주죠.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보험료 수준까지. 해약 환급금 최저보증 있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얘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운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 GMDB가 되죠. 어디까지요? 기납입보험료까지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운용 형태의 직접 선택 가능하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선택할 수 있고요.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4회에서 12회까지 수수료 부과되나요? 부과될 수 있고요. 여기서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죠?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펀드 변경 가능하고요. 다양한 선택 특약을 조립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을 갖추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 한번 볼게요.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 뭘 지급하냐면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더해서 주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가산 지급 방법, 더해서 준다라고 해서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최저 보증해 주죠. 어디까지 보증해 주죠?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을 해 주죠.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이 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변동하죠. 왜? 계약자 적립금은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자,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거나 구자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요.
최근에는 환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 사망보험금 대신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상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최저보증은 어디까지 해주냐면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해주게 되고요. 연금은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증이 되고요. 이 GMAB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미보증형 가입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역시 소멸이 될 거고요.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동일한 재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서 50% 이상 장애가 되면 원래 납입 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납입 면제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상품에는 납입 면제가 되지만 저축성 상품에는 납입 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장애 지급률 50%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납입 면제는 되지 않는다. 자, 다음에 우리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이후에 얼마가 나올지 그 환급금에 대한 예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예시를 하라 그러면 수익률을 몇 %로 가정하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3가지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예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해서 요 3가지의 수익률로만 가정해서 예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요 3 기준을 가지고 예상 환급률을 이제 예시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공시이율은 2.25%이고요. 그거의 1.5배니까 3.375. 그래서 여러분은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 2.25%, 3.375% 숫자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공시이율이라는 게 뭐냐? 금융감독원장이 전체 보험사 공시이율을 평균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년 9월 말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의 공시이율 평균을 우리가 평균 공시이율로 책정하고 있다.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25, 3.375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만약에 우리 그 수익률이 0%다. 0%다 그러면 많은 고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본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가지 비용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 보증을 선택했다면 보증 비용이 빠지겠죠. GMDB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빠질 거고요. GMAB를 선택했다면 그것도 같이 빠질 거니까 보증 비용이 빠지고 펀드 운용 비용이 빠지겠죠. 판매한 사람한테 판매에 대한 보수, 운용하는 사람한테 운용에 대한 보수, 신탁하는 사람에게 맡아두는 거에 대한 보수, 이런 펀드 운용에 관련된 비용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0%다 라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0%라는 건 수익이 난 게 없다는 거니까 보험료가 들어왔는데 보증비용 빠지고 그 다음에 운용비용 빠지고 수익률은 0%면 실제 수익률은 어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할 때 항상 투자 수익률만 제시하지 말고 순수익률을 함께 예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투자 수익률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 보증 관련 비용과 펀드 운용 관련 비용을 뺀 수익률을 우리가 순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0%라도 순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면적인 투자 수익률 외에 거기에 최저 보증 비용, 펀드 운용 비용을 빼준 실질적인 순수익률을 같이 예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 문제 보시면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예시해야 된다.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수익률을 함께 예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다 라고 하면 어때요? 계약자 적립금은 계속 감소하겠죠.
지금 0%여도 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거기에서 운용비용 빼고 그다음에 우리 최저보증비용 빼고 이러면 적립금은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할수록 해지 환급률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다만 투자 수익률이 2.25나 3.375인 경우에는 그걸 감안하고도 더 많은 수익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 경과하면서 해지 환급률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유니버셜 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보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입출금을 할 수 있죠.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추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중지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은행의 입출금 기능이고요. 실적 배당이 가능하죠. 운용 성과를 돌려받으니까 요거는 이제 펀드, 증권의 기능을 갖고 있고 보장받을 수 있죠. 요거는 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때 시험 문제에 지문에 나올 때 적립금을 활용한 자금 이체 기능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죠. 헷갈리지 않도록 챙기시고요. 우리가 VUL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장형, 적립형 나누고 있죠. 보장형은 뭐에 가까워요? 변액 종신보험에 가까운 보장성 상품이고요. 적립형은 뭐에 가까워요? 변액 연금에 가까운 저축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장형은 사망보장, 보장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최저 사망보증은 어디까지 합니까? 기본보험금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VUL 적립형은 수익이 목적이죠. 장기 투자,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MDB 사망보장 어디까지 합니까? 기납입보험료까지 보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VUL 보장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변액 종신하고 똑같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정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이걸로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월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쌓여요? 소멸되고 없어져요? 소멸되어 없어지고요. 장점은 보험금이 크게 증폭된다는 거고 단점은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사용한 변동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변액 종신과 유사한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는요 변동보험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보험금만 주세요.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 그걸로 뭘 차감하죠?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죠. 그러면 내가 원래 낸 보험료에서 차감돼야 될 위험보험료가 차감이 안 됐으니까 전부 다 저축성 보험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가입금액,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거를 지급하는 요걸 하는 이유는 수익을 더 많이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상품이 있다. VUL 적립형은요. 변액연금하고 동일하죠. 가산 지급 방법.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이 있으면 그대로 더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보험금이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형태. 요게 VUL 적립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중도 인출은 조심하실 게 얘는 대출하고 다르죠. 대출은 상환을 해야 돼요. 중도 인출은 상환이 필요가 없고요. 감액하고도 다르죠. 감액은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은 줄어들지 않아요. 얘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순수한 인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예,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면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조심하실 거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 아니에요. 해약 환급금 범위 내고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단순히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출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계약자 적립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시 적립금, 계약자 보유자 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틀렸죠. 적립금도 줄어들고요. 좌수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의 자율성인데요. 일단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 납입 원칙이죠. 그리고 보험 기간은 주로 종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납인데 보험 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종신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안 내도 되고 납입 중지를 해도 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를 종신
자유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전기납입 원칙이에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중지도 가능하고요.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만약에 납입 중지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보험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충당할 곳이 없죠. 어디서 충당하죠? 월세 안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빼듯이 계약자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가져와야 돼요. 이 가져오는 돈을 뭐라고 부르죠? 월대체보험료. 그래서 만약에 납입이 중지가 되면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공제해야 돼요. 어디서 공제합니까? 계약자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의무 납입 기간에는 중지할 수 없죠.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중지할 수 있고요. 자, 기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은 변동을 하죠. 다만 사망보험금은 뭐 해주죠? 최저 보증해요.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 보험료까지. 해약 환급금 얘는 최저 보증 하나요? 안 하고요. 원금 소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운용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최저 사망보험금 기납입 보험료 수준으로 보장하고요.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이기 때문에 보장형은 기본보험금까지, 적립형은 기납입 보험료까지 보장하겠죠. 자산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펀드 변경 4에서 12회 가능하고요. 수수료 부과할 수 있고요. 선택 특약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고 연금 전환 가능하고요.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에 적합하게 되면 보험차익 비과세도 가능하겠죠. 자, 보장 구조 먼저 적립형 볼게요. 적립형은 단순하죠. 가산 지급 방법이에요.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매일매일 변동하는 거죠. 최저 보증 해주죠? 어디까지 해주죠? 기납입 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지만 구자당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고요. 적립금은 적립형은 가산 지급 방식,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시험 문제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지 않죠. 적립형은 가산지급 방법,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다르다. 자, 보장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보험금에다가 변동보험금을 더해주는 방식, 변액 종신하고 똑같은 거죠. 이 변동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죠. 그럼 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월 바뀌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 보증해주죠. 어디까지? 기본 보험금까지.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변액 종신 형태라면 나는 변동보험금 필요 없어요. 기본 보험금만 주세요. 대신에 나머지로 뭐예요? 위험보험료 까주세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일게요. 이런 방식이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예요. 사망보험금은 세 개 중에 큰 거죠. 기본보험금,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 이제 큰 걸로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일단 변동보험금이 없으니까 얘는 보험금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변동하죠. 그리고 얘도 최저 보증은 해주죠. 어디까지 해주죠? 기본 보험금까지 최저 보증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한다? 아니죠. 매일매일 변동하겠죠. 이런 지문도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약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하죠. 얘는 최저 보증 하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할 거고요. 특정 장애 상태의 납입 면제. 적립형 같은 경우는 저축성이니까 없을 거고요. 보장형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시할 때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예시할 때 똑같이 세 개의 기준으로 예시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2022년 기준으로 평균 공시이율은 2.25%.
그리고 1.5배는 3.375% 변액연금과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 1%라고 가정했다면 그러면 해지 환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고요. 2.25나 3.375를 가정했을 경우에 해지 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 기간이 뭐예요? 종신 그리고 전기 납입 원칙이죠. 그 대신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중지 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종신 자유납이라고 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변액연금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